안녕하세요. 유랑인입니다. 먼저 리눅스 강의에 대한 주의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강의는 완전 초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윈도우 3번 이상 설치 경험이 있으시고 컴퓨터를 셀프 조립해보거나 컴퓨터 일부 부품을 셀프로 교체한 경험 정도는 있어야 이 강의를 이해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의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나 서버 관리자 같은 해당 직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강의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더 전문적인 내용의 강의를 들으세요. 요약하면 너무 초보는 배려하지 않으며 적당한 초보들을 위한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초보와 제가 생각하는 초보의 개념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강의를 눈으로만 보면 사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고수는 한 번 보고 바로 이해해서 요리 레시피를 따라 한다든지 공예 기술을 따라해서 도자기를 만든다든지 할 수 있지만 이건 평소에 요리를 많이 해보신 분들, 평소에 도자기를 많이 만들어 본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이 강의는 극히 초보를 위한, 입문자를 위한 강의인데 당연히 평소에 많이 해보신 분들이 아니겠죠. 그러므로 직접 손가락을 움직여가며 실습하는 게 필수입니다. 따라서 리눅스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리눅스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리눅스를 윈도우처럼 직접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식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볼 때 현재 가장 적합한 방식은 가상화를 통한 설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강의는 가상화를 통해 리눅스를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윈도우 안에 윈도우가 실행되는 것을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이게 가상화를 활용해서 윈도우 안에 윈도우를 설치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상화를 해주는 도구들이 하이퍼V, 버추얼박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하이퍼V를 사용할 겁니다. 다만 하이퍼V는 윈도우 프로에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홈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따라서 윈도우 홈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버추얼박스 같은 다른 가상화 도구를 사용해서 실습을 진행하셔야 하며 강의는 당연하게도 하이퍼V를 기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퍼V와 버추얼박스의 차이점, 설정이 다른 점에서 오는 문제 해결은 셀프로 하셔야 합니다. 앞서 제가 강의를 듣는 조건에 이걸 넣었잖아요. 윈도우 셀프 설치 3회 그리고 컴퓨터 조립 경험이 있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셀프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이퍼V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컴퓨터가 가상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작업 관리자를 열어서 여기에 가상화가 사용으로 나온다면 가상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지 않고 가상화는 사용 안함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 하이퍼V가 지원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된다면 메인보드에서 가상화가 꺼져 있는 경우이므로 가상화를 켜주면 됩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에서 가상화 켜는 방법은 역시 제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셀프입니다. 이제 하이퍼V 설치를 위한 준비는 마쳤으니 설치를 해볼까요? 윈도우에서 시작 메뉴를 누르고 윈도우 기능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윈도우 기능 켜기 끄기가 나올 텐데 이 녀석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이퍼V 항목이 있는데 이 녀석을 체크해 주세요. 활짝 펼쳐서 체크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모두 체크해 주시고 이미 체크되어 있다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여러분들은 아마 설치를 진행하고 재부팅을 해야 한다고 나올 겁니다. 반드시 재부팅 진행해 주세요.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태라서 화면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퍼티는 리눅스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속할 때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입니다. 리눅스 강의에서 계속 사용할 예정이므로 필수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구글에서 퍼티를 영문으로 입력한 후에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퍼티 다운로드 페이지가 보이는데 한글 보인다고 이런 사설 사이트 들어가지 마시고 항상 공식 사이트에서 받아주세요.
공식 사이트에서 받으셔야 악성 코드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위에 보이는 putty.org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다운로드 putty를 누르고 아래에 보이는 64비트 인스톨러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이 다운로드한 녀석을 설치해 주세요. 설치 과정은 별도로 영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파일질라는 리눅스 시스템에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때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입니다. 리눅스 강의에서 가끔 사용할 예정이므로 꼭 설치해 주세요. 먼저 구글에서 파일질라를 영문으로 입력해 검색합니다. 공식 사이트로 들어가서 다운로드 클라이언트를 누르고 다시 한번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우리는 유료 버전을 쓸 필요가 없으니 가장 앞에 무료 버전을 다운로드하면 되는데 이렇게 보안 경고가 나오죠. 이게 왜 그렇냐면 다운로드하는 인스톨러에 광고가 포함되어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하단에 추가 다운로드 옵션을 눌러보면 여기 다 나오죠. 64비트 윈도우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됩니다. 아까 다운로드 되지 않았던 파일은 파일명에 스폰서가 들어가 있죠. 광고가 포함된 버전이고 지금 다운로드한 버전은 그게 없는 버전입니다. 설치 과정은 역시나 별도로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셀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실습에 사용할 리눅스가 필요한데요. 저는 레드햇 계열의 로키 리눅스를 사용할 겁니다. 구글에서 로키 리눅스를 검색해서 공식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2025년 중순 기준으로 10.0 버전이 보이는데 이 버전은 6월 초에 나온 최신 버전입니다. 이 버전의 특징이 모든 32비트 패키지들이 제거된 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오래된 문서를 보고 리눅스를 따라 배운다면 안 되는 것들이 정말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데에는 그렇게 좋지 못하므로 32비트 패키지를 마지막으로 지원하는 버전인 로키 9으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이제 로키 리눅스 9을 눌러줍니다. 뭔가 버튼과 링크가 많죠? 윈도우 설치하면 기본 앱으로 그림판 같은 게 깔려 있잖아요. 우리는 공부를 위해서 리눅스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판 같은 게 전혀 없는 정말 OS만 있는 버전을 설치할 겁니다. 그러니 미니멀 ISO, 최소 기능 ISO를 눌러서 다운로드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는 시점이 이 강의의 제작 시점과 점점 격차가 커지면 로키 리눅스 9.6이 아니라 9.7, 9.8 같은 게 나와 있을 수 있는데 앞 버전이 9라면 크게 상관없으니 해당 버전으로 꼭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참, 데비안이나 우분투도 있는데 왜 로키를 쓰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추가로 설명해 드립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거나 데비안 우분투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이 섹션을 건너뛰세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RHEL은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서버 OS로 사용됩니다. 리눅스 중에 특이하게 유료인데요. 사실 리눅스는 오픈소스고 라이센스가 GPL을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하고 사용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무료입니다. 그렇다면 레드햇은 왜 돈을 받는 걸까요? 사실 이건 리눅스 사용값을 받는 게 아니라 기술 지원값입니다. 회사,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리눅스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픈소스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라고 말하는 리눅스와 돈 받았으니 기술 지원해 줄게 라는 리눅스가 있다면 어떤 걸 쓰고 싶으신가요? 규모가 큰 엔터프라이즈 환경이라면 몇 푼 아끼는 것보다는 당연히 후자를 택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기업,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RHEL이 더 선호됩니다. 또한 RHEL의 경우 높은 안정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다른 버전의 리눅스에서 검증된 기능들만 추가하거나 수정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동작해야 하는 서버 환경에서 선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RHEL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료입니다. 그런데 RHEL은 오픈소스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름만 살짝 바꾸고 로고만 살짝 바꿔서 다른 리눅스로 만들 수 있겠죠? 그게 로키 리눅스입니다. 즉 RHEL에서 최신 버전이 나오면 이를 살짝 바꿔서 로키 리눅스로 나오게 됩니다. RHEL의 안정적인 기능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대신 무료니까 당연히 기술 지원은 없겠죠. 그래서 로키 리눅스는 수많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지원도 하고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로키 리눅스의 핵심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내에 리눅스 자격증을 취득할 때 실습을 레드햇 계열인 로키로 진행하고 있죠. 따라서 저는 데비안 우분투보다 서버 사용을 위해 리눅스를 배우는 것인 만큼 로키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리눅스를 가상 머신에 설치해 봅시다. 먼저 시작을 눌러서 하이퍼V를 입력해 주세요. 하이퍼V 관리자가 나올 텐데 이 녀석을 클릭해 주세요. 오른쪽에 보면 가상 스위치 관리자라고 있을 겁니다. 이걸 클릭해 주세요. 저는 디폴트 스위치라고 기본 네트워크 스위치가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다면 새 가상 네트워크 스위치를 누르고 내부 유형의 스위치를 만들어 주세요. 이름은 무난하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을 누르면 이렇게 스위치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제거 버튼을 누르고 적용을 눌러서 제거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서 가상 스위치 관리자를 끕니다. 이제 리눅스 가상 머신을 생성할 차례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새로 만들기, 가상 컴퓨터를 눌러줍니다. 다음을 눌러주고 가상 컴퓨터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저는 로키9 도커로 하겠습니다. 이름은 웬만하면 영문과 숫자만 사용하세요. 다음을 누르면 세대 지정이 나오는데 2세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메모리 할당인데 적당한 크기를 입력해 주세요. 4기가나 2기가로 설정해 주세요. 네트워크 구성의 경우 아까 우리가 스위치 매니저에서 만든 스위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 스위치가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면 되겠죠. 다음은 가상 컴퓨터의 디스크를 생성하는 건데요. 용량은 20기가로 해주세요. 설치 옵션에서는 부팅 가능 미디어에서 운영체제 설치를 눌러주고 ISO 이미지를 선택하고 찾아보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로키 리눅스 미니멀 ISO를 지정해주세요. 이제 다음을 누르면 지금까지 설정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신 후에 마침을 누르면 가상 머신이 생성됩니다. 여기 보시면 로키9 도커라고 선택되어 있는데요. 선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에 따라 이 부분이 바뀝니다. 로키9 도커가 선택된 상태에서 설정을 눌러줍니다. 먼저 펌웨어로 이동해서 부팅 순서를 확인해 줍니다. 이렇게 위로 아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DVD가 최상단에 오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보안 탭으로 이동해서 보안 부팅 사용을 꺼주세요. 프로세서 탭에서는 CPU 코어를 가상 머신에 몇 개 할당할지를 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4개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4개나 2개 등 조금 적게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가상 컴퓨터 설정을 모두 마쳤으니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설정이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리눅스를 설치해 봅시다. 로키9 도커를 더블 클릭합니다. 지금 컴퓨터 안에 컴퓨터, 가상 컴퓨터가 꺼진 상태거든요.
시작을 눌러서 가상 컴퓨터의 전원을 넣어 봅시다. 자, 가상 컴퓨터가 최초로 부팅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테스트 미디어가 선택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다운로드한 로키 리눅스가 악성 코드 같은 것으로 변조되었거나 아니면 다운로드 과정에서 잘못된 데이터를 받았는지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중요한 서버라면 이런 절차를 한번 거치는 게 좋겠지만 우리는 실습하는 것이니 무시하고 최상단의 인스톨 로키 리눅스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화면이 변하고 잠시 기다리시면 그래픽 화면이 나옵니다. 언어는 한국어가 선택되어 있으니 그대로 계속 진행을 눌러줍시다. 우리가 윈도우를 설치할 때 어떤 디스크에 설치하는지, 파티션을 어떻게 하는지 설정하죠. 리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가상 컴퓨터가 새로 구매한 상태의 컴퓨터와 동일하니까 디스크 안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 파티션부터 설정해야 합니다. 여기를 눌러 파티션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윈도우 설치할 때처럼 자세하게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리눅스 파티션에 대해서 알려면 리눅스를 좀 더 공부해야 하니까 별도 설정하지 않고 기본 설정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디스크에 체크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완료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은 계정 설정입니다. 루트와 사용자 계정 두 개가 있는데요. 루트는 리눅스에서 가장 중요한 최상위 권한의 계정입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루트를 장악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해커가 루트를 장악할 경우 해당 시스템은 망한 거죠. 일반 가정용 사무실용 윈도우 말고 윈도우 서버를 설치할 때도 루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계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 계정이 외부에서 로그인 가능하면 위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은 이 계정을 대부분 비활성화합니다. 리눅스든 윈도우든 말이죠. 심지어 나스 같은 곳에서도 이렇게 어드민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이번 강의에서도 루트 계정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사용자 생성을 눌러줍니다. 사용자 계정 이름을 넣어주세요. 저는 유랑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로 설정합니다를 체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세요. 저는 실습용 리눅스라서 쉬운 비밀번호로 설정했습니다. 실제로 서버로 사용하시는 거면 쉬운 비밀번호로 설정하면 안 되겠죠? 쉬운 비밀번호라서 완료를 2번 누르라고 하니 완료 버튼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이제 모든 경고가 사라지고 설정이 끝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료를 눌러서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시스템을 재시작하라고 나옵니다. 재시작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리눅스가 이렇게 재시작하면서 부팅됩니다. 부팅이 완료되면 이렇게 로그인하라고 프롬프트가 나오죠. 이제 생성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봅시다. 저는 아이디가 유랑인이었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참고로 리눅스는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화면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화면에 안 나오더라도 입력은 되고 있으니 당황하지 마세요. 이렇게 프롬프트가 뜨면 리눅스 설치는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X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가상 컴퓨터가 꺼질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여기 보시면 실행 중이라고 나오죠. 아까 누른 X는 컴퓨터를 끈 게 아니라 모니터만 끈 겁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해 보면 다시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리눅스 화면에 뭔가 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땐 엔터 한번 쳐주세요. 실습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구가 뜨면 짜증나기 때문에 리눅스 실습은 리눅스를 원격으로 접속해서 진행할 겁니다. 윈도우에서는 원격 데스크톱이라고 있죠. 이 녀석을 이용하면 원격에서 컴퓨터에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것과 같은 겁니다. 일단 원격 접속을 위해서는 리눅스 가상 컴퓨터의 IP 주소를 알아야 하니까 IP 띄우고 ADDR을 입력해 줍니다.
IP 주소는 이더넷 제로, ETH 제로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루프백, LO 것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IP 주소를 확인했으니 퍼티를 켭니다. 저는 미리 세팅해 둔 게 있기 때문에 설정된 프리셋을 로드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IP 주소 치시면 됩니다. 프리셋 설정하는 방법은 당연히 제가 다루지 않습니다. 이건 셀프입니다. 아무튼 IP를 입력하고 오픈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처음 연결할 때만 나오거든요. Accept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가상머신에서 직접 로그인 할 때처럼 로그인명, 저는 유랑인이죠. 그리고 비밀번호도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눅스 가상머신의 원격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리눅스 실습 환경을 구축했고 첫 리눅스 로그인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리눅스에서 파일과 폴더를 다뤄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유랑인이었습니다.